예, 안녕하세요. 상수약국 진지연 약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독한 약사입니다. 치약입니다. 예, 오늘은 상수약국 두 번째 회인데요. 저희가 방금 따끈따끈한 3일 전에 완성된 이주민 독립영화제작 프로젝트에서 만든 영화 두 편을 보고 왔습니다. 이 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일단은 저희가 벌써 첫 개업식과 전국 노래자랑 회차가 올라갔는데요. 저희가 페이스북에서도 벌써 7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어요. 네, 정확히 예. 지금 76개 달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 영화 얘기하기 전에 그동안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저희 첫 두 회에 대한 독자분들의, 청취자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는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예. 어떠셨어요, 주위에? 저는 좀 친구들이 이제 좀 지인분들이 독한 약사 별로 안 독하다. 내숭 너무 떠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들 많으셔서 긴장을 좀 풀고, 아무래도 제가 좀 긴장을 했나 봐요. 긴장을 좀 풀고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무도 치약이 잘생겼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 봐요. 아니, 뭐, 그거야. 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전혀 궁금해하실 필요 없고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 이제 취향이 특이하시네. 예, 평상시에 남들과 좀 다름을 좀 들으신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한테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별로 들어간 건 없는데 제가 들어갔다고 느껴지는 걸 보니까 나름 좀 긴장을 한 게 있었는가 봐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팟캐스트 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요. 그쵸. 예, 그래도 벌써 3회까지 저희가 시간 이렇게 부지런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쵸. 예, 저희가 처음 만난 게 6월 5일 현충일 전날이었던 것 같은데, 네. 6월이 가기도 전에 벌써 세 번째 녹음을 하다니, 예, 저희 참 부지런한 약사들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예. 부지런한. 할 게 없나요? 다들 애인 없으세요? 다들 참 시간이 많은 약사들인가 네. 봐요. 예. 아니, 뭐, 저 진지한 약사는 사실 주위에 별로 알리지 않았어요. 아직 제가 진지한 한편 또 약간 수줍음도 많고, 주위에 이렇게 자랑하는 거를 좀 꺼려하는 성격? 저희도 자랑이라고 한 건 아니고요. 저는 뭐 찾아가는 서비스로 만나는 사람마다 휴대폰 내놔. 앱 깔고 제가 그다음에 설치해주고 설치기사님으로. 예, 찾아가는 서비스로 제가 모셔드렸습니다. 네, 저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진지한 약사, 저는 이제 통보는 이제 독한 약사님과 치약님께 맡기도록 하고요. 예, 그러면 오늘 영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방금 광화문에 있는 인디스페이스라는 영화관에 가서 저희가 본 영화 제목이요. 두 편인데, 하나는 파키라는 영화고요. 다른 하나는 이상한 나라의 산타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예, 오늘 저희 약사 3명 전부 다 인디스페이스라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거는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예. 처음이었어요. 인디스페이스 여기가 어떤 것도 저는 뭐 처음에 여기 어떤 건지 잘 모르고 그냥 따라가서 그냥 보고 왔는데 뭐 알다시피 제가 촌놈이다 보니까 촌놈이다. 아니, 부산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지만 저희 치양님은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예. 예, 상경중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광화문 왔다 갔다 하면서 인디스페이스가 그 위치가 서울 역사박물관 맞은편에 있는 그 가든 스페이스 시네큐브랑 건물인데요. 가깝게 있죠. 네, 맞습니다. 시네큐브 건너편에 있고요. 저도 뭐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어떤 극장인지는 이제 나중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도록 하고요. 네. 지나가면서 그래도 좋은 영화 제가 보고 싶어하던 영화 포스터들을 많이 봐서 언제 저기 영화 보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이 영화 시사회를 보고 왔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런 데 가니까 예전에 한 10년 전에 시네마테크 이런 데 가서 네. 자그만한 데서 그냥 영화 보던 기억도 나고 그랬습니다. 치양님이 좀 연식이 좀 아니요. 있으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오늘 근데 그 영화관이 시사회고 사실 오늘 저희가 본 영화가 둘 다 아직 뭐 개봉은 아직 결정된 바 없는 그런 영화고 어쩌면 개봉이 어려울 수도 있는 영화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관이 오늘 가득 찼어요. 그리고 끝나고서 영화를 만드신 이 두 분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GV 게스트 비지트인가요? GV가 그 시간도 있었는데요. 예, 일단은 저희 이 영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지난 회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주민 영화고요. 이주민 예술센터라는 프리포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제 이곳이 아시아 미디어 컬처 팩토리라는 곳에서
AMC. 예, AMC라고 하죠. 예, 그곳에서 예, 운영하는 곳인데 이 아시아 미디어 컬처 팩토리가 이번에 요 제작을 후원했다고 하나요? 후원은 이제 따로 다른 데서 돈을 받은 것 같고요. 아까 보니까 네이버 그 해피빈에서도 좀 지원을 받았고. 예, 한게임 해피비 2012 기부천사 문화사업 지원에서 후원을 네. 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재단 2013 변화의 시나리오 단체 인큐베이팅 지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파키라는 이 영화는요, 이 두 영화 다 사실 지금 그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이주 오신 두 노동자분이 만든 영화인데, 그 파키라는 영화의 감독님은 마문 씨, 네. 색깔 마문 씨, 그리고 이상한 발음 조심하세요. 네. 이상한 나라의 산타의 그 로빈 감독님은 쉐익님. 로빈 쉐익님. 네. 예. 둘 다 조심해야 될 발음인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시옷이 두 분이- 들어가서. 그렇네요. 네. 이 두 분이 영화 끝나고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저희가 영화 이 제작한 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어떻게 영화 줄거리 소개부터 간단하게 시작할까요? 네, 영화를 어떻게 보실 수 있을진 저희도 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배급사를 못 정한 것 같은데, 오늘 시사회 반응을 봐서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저희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그래서 그 방금 보고 온 기억을 되살려서 줄거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키부터 예. 할까요? 파키 줄거리 소개 어느 분이 해주시겠어요? 제가 하도록 하죠. 예. 네. 파키라는 영화는 이제 파키가 그 주인공 이름이에요. 파키 역으로 이제 로빈 쉐익 님이 이제 연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 뒤에 이상한 나라의 산타에 또 감독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파키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이주민 노동자, 가구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인 민재하고 둘이서 같이 이제 친하게, 파키와 민재가 친하게 가구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둘은 꿈이 같아요. 그래서 영화 처음에 보면 이 둘 민재와 파키가 같이 영화 오디션을 보러 가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둘 다 오디션에 합격을 하게 되죠. 근데 영화 준비 과정에서 파키가 이주민 불법 미등록인이라는 사실이 들키게 되면서 파키는 할 수 없이 배우를 그만두게 되죠. 또 파키는 또 이제 민재가 그걸 거짓말을 해서 파키의 신분을 이제 보장을 먼저 해줬었는데 그 거짓말이 들통나고 나서 또 친했던 민재와 파키가 사이가 또 멀어지게 되고 회사에서도 또 쫓겨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의 끝에는 이제 서로 민재가 이제 파키를 찾으러 갔는데 찾지 못하고 이렇게 애매하게 아쉽게 끝나는 그런 영화였죠. 예, 그러니까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는 이제 방글라데시 노동자와 그다음에 근데 사실 한국에 비자 없이 체류 중에 있는 방글라데시 노동자와 한국인 두 분이 등장하는데 네. 두 분 다 같이 이제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죠. 네. 그다음에 이상한 나라의 산타라는 영화는요. 저는 이 영화 참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네, 저도 이 영화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줄거리 소개를 좀 하자면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근데 크리스마스 날에 이 감독을 맡으신 이 로빈 쉐익이라는 분이 여기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이주를 오신 이 로빈이 이 산타클로스를 맡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어떠한 교수님 댁에 방문을 해서 이 교수가 이제 돈을 주고 산타를 고용을 해서 자기 아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크리스마스 날에 산타를 고용을 했죠. 근데 이 교수도 처음에는 이 산타가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산타가 아파트에 도착을 하고 교수 집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 이 영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이벤트 회사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크리스마스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이제 로빈이 대신해서 이제 산타 아르바이트를 가는 길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교수 집에는 이제 교수 아들과 교수와 교수 아내 이 세 명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산타로 와서 아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왔다가 이제 마침 선물을 주고 나서 교수 아내가 산타의
역을 맡은 이 로빈에게 잠깐 와서 술이나 한잔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네. 해요. 그러면서 술을 마시면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점점 술에 취해가면서 이제 이 영화에서 또 예, 그 새로운 국면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차차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예, 그러면은 어떻게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네. 어떻게 파키 영화를 먼저 할까요? 이상한 나라의 예, 산타를. 파키부터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파키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파키라는 영화? 일단 파키 영화를 보면서 저는 처음에 든 생각은 예전에 이제 그 90년대, 80년대 그 운동권 그 시절에 만들었던 이제 노동 영화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던 네. 아마 그때 장상곤매 이런 데서 뭐 영화를 좀 만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뭐 파업전야 이런 제목의 영화 같은 메시지 전달이 주로 된 영화죠. 일종의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은데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좀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게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메시지를 주장하는 이런 형태의 영화를 좀 느꼈습니다. 이 형태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볼 때 평가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었는데 네. 냉정하게 영화 자체로서 완성도를 봐야 되는가 아니면은 여기서 이 영화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한 감동에 대해서 네. 받아야 되는가. 근데 참고로 사실 이 영화를 만든 이 세갈 마문 감독님의 이 영화가 첫 번째 영화고요. 이번에 이 영화를 촬영하시면서도 아무래도 아마추어가 만드신 작품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GV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파키를 만드신 세갈 마문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세갈 마문 감독님은 이제 현실에 자기의 이제 겪는 일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고발하려는 식의 이제 좀 시도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영화를 찍는 날에 그 감독하는 사람들이 떴기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가는 일도 있었고, 단속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약간 현실을 좀 반영하려고 했는데 치앙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절대적인 영화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계회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주민 노동자들이 배운 영화 기술, 남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도와준 기술로 만든 영화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영화 그 자체 아웃풋, 완성도만으로는 이 영화를 평가조차 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의미가 있고 저희가 가서 봤고 거기에 공감을 했고 뭐 이런 부분은 따로 이제 논의돼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영화라는 매체를 사용해서 이게 정말 상영이 돼서 관객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수준인가는 저는 특히 이 파키 영화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상한 나라의 산타에서는 그래도 나름의 완성도가 조금 보여서 이거가 이제 조금 이제 상쇄됐다고 하나? 두 영화를 같이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좀 음향이 좀 거슬렸어요. 네. 잡음이 너무 좀 많아가지고 좀 편안하게 감상하기보다는 좀 불편했어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그런 이주노동 현실에 대한 불편함을 메타포였다면 엄청난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소리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제대로 못 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제가 영화를 제대로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구도 자체가 그쵸. 거의 모든 장면이 이제 카메라 움직임이 고정된 이제 삼각대를 카메라 워크가 힘들기 때문에 카메라 워크가 없었죠. 그래서 스틸 프레임에 배우가 왔다 갔다 하는 형식의. 그래서 너무 지루했어요. 그런 것들이 모든 장면들이. 근데 사실 이 영화가 참 포텐셜이랄까요? 그거는 많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두 영화가 같이 상영되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처음 팟캐스트 시작할 때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다름이 틀리는 게 아니고 서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다름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미 그것과 오늘 우리가 다루는 영화가 좀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아무래도 좀 아마추어 분이 처음 만드신 영화고 그리고 또 이 감독님이
파키 감독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두 분 다 영화 배우나 영화 감독이 굉장히 되고 싶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네. 한국에서는 그게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사실 그 미국에서 그 아시아인인 배우들도 많이 겪는 그런 문제인데, 예를 들면 아시아인들은 주연을 하고 싶어도 그런 아시아인을 주연으로 하는 영화 시나리오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쵸. 조연을 특히 해야 예, 되고. 한국에서는 더 네. 힘들죠. 영화의 이야기 자체가 한국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생긴 모습, 외관상 모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인공으로 좀 올라오기는 힘든 그렇죠. 부분이 예. 네. 있죠. 아무래도 그분들이 아직은 우리의 주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네, 그렇게 네. 많이 머물러 있고, 또 한국의 그 대중 문화나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은 사실 아직 주변인을 다루는 영화는 말 그대로 주변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이 영화를 만드신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영화 배우가 되려고 오디션을 여러 번 봤지만 될 수가 없어서 시나리오를 직접 쓰셨다고 네. 이상한 날의 산타를 감독하신 분이 근데 말씀하셨고요. 반면에 단역 같은 경우 요즘에 조금씩 이주 그렇죠. 노동자들의 단역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로빈 분은 또 어디 나오셨다고. 저쪽 로니를 찾아서라는 영화가 유준상 씨랑 같이 지금 나왔었다고. 영화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잠깐. 유준상 씨랑 투톱이죠 일종의. 투탑으로? 예. 예. 투톱이라고 비중 봐도 높으신데요. 되시고. 네네. 그렇고 또 전에 영화 중에 네. 어떤 영화였죠? 저쪽에 강동원이 나왔던 초능력자를 다뤘던 사이코메트리. 전우치? 아니 전우치가 아니라 그 친구가 초능력자요? 초능력을 그럼 해서 초능력자일걸요? 아, 제목이? 예. 예. 거기서도 보면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조연으로도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조연으로는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지만 네. 이분들은 이제 GB에서 나오셔서 자기들이 그 로빈님 같은 경우는 연기를 하고 싶었으나 기회가 별로 없어서 3년 전에 네. 이 영화 시나리오 쓰셨다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 파키 감독님은 내 목소리 내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맞아요. 저는 사실 저도 그 부분. 그 부분이 되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인종적으로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한국에서 나고 자라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종적으로는 주변인은 아니지만 지금 약간 중국인 느낌 좀 나요. 진사님. 뭐,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은 인종적으로는 이 중에 한 분은 아마 나중에 이제 한국 두 분 다 어쩌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사실 한국에서 그 소수자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 저도 여자라는 면에서는 소수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영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주인공이 돼서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되게 이분에게 정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이 감독님한테는 그렇게 극장 꽉 채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고 자기 영화를 직접 그렇죠. 보러 오란 사람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아마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되게 감격하신 것 같고요. 영화에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 파키란 영화에서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조금 이제 흥미를 느꼈어요. 영화적인 완성도가 아니라 그 내용 서사 구조만 놓고 봤을 때. 예, 그쪽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좀 뭐 부끄럽지만은 이주 노동자를 생각할 때 이주 노동자랑 한국인 사이의 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둘 사이에 우정이라는 것 자체가 절친이더라고 영화 상에서는. 네, 맞아요. 네. 그냥 만약에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냥 아는 친구 이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절친 정도로 우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시각과 본인의 시각이 좀 다르다는 점에 대한 것들이 전 느껴졌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인종에서도 갑과 을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굳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선택하는 그런 생각은 이미 위아래를 우리가 구분짓고 있다는, 전제하고 있다는. 예, 내용이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기서 파키에서 이제 한국인 친구랑 이제 그 파키의 주인공 이제 파키랑 둘 다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한국인이랑 똑같이 그 둘 다 이제 그 가국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또 자신의 또 다른 꿈은 배우가 되고 싶다는 그런 기본적인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이 똑같이 갖고 그렇죠. 있다는 이런 점.
좀 다르다는 거죠. 이주 노동자를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돈 벌러 왔지. 한국에 와서 꿈을 찾겠어. 이런 맞아요. 생각으로 네, 맞아요. 예.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보면서 정말 이주 노동자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런 꿈이라고 사람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고국에 돌아가서 자신의 꿈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은 해봤는데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겠다는 네네. 그게 조금 좀 신선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좀 제가 좀 오해하고 있었다. 네. 요런 점이 좀 요 두 가지가 네. 이 파티에서 제가 받은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영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어느 사회에서나 사실 소수자들은 그 사람을 소수로 만드는 그 측면에서만 조명이 되지 그 그쵸. 소수자가 공유하는 그 소수자가 다수의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아니면 닮은 그런 점 같은 경우는 사실 미디어에서나 이렇게 다뤄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인 소수자들의 경우는 그들이 성적으로 다른 면에서 많이 조명이 되지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은 사실 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덜 주목을 받거든요. 근데 참 이 영화는 특히 그 소수자 스스로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지 그 한국인과 같은 꿈을 찾는 사람이라는 점 좀 무의식적으로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소수자라고 이제 정해놓고 내가 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내가 다수자이기 때문에 이 소수자에 대해서 내가 호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동시에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 사고를 한다, 꿈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이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아니, 내가 좀 좋게 봐줬는데, 건방지네? 좀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이게 좀 부끄럽지만은 그걸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파키가 그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어둡거나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포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부족하죠. 이들도 배워서 바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그 포장 때문에 또 우리가 안에 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지나가는 것도 굉장한 오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저는 오히려 어둡거나 막 찌들거나 한국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불만을 표하거나 이런 태도가 아니라 약간 방글라데시에서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스스로 낙천적으로 해피하게 생각하고 이 영화를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해피한 방법으로 고발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었거든요. 쎄알 마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시옷 발음 세게 하시네요, 상당히. 예. 그쪽에 이제 아까 인터뷰가 아니라 이제 감독과의 대화 시간에서 본인이 이제 그 이주 노동자 노조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힘을 주고 하려고 하면 오래 못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유쾌하게 좀 행복하게 가야지 오래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좀 그런 부분을 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까 질문하시는 분 중에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 사장님들 어떠냐 요즘에. 진짜로 그렇게 나쁘게 하시냐. 그런데 또 반대로 이분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전에 한참 이제 그 유행했던 개그맨이 사장님 나빠요. 이런 게 그것도 되게 예전 유머였잖아요. 근데 이미 그만큼 이제 시간이 지났고 이분들이 그렇지 않고 요즘에 좋으신 사장님 너무 많고 이 사장님이랑 계속 자기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바뀌어 있는데 저희는 이 유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또 일정 부분은 그 사장님은 나쁘겠지. 이 사람들은 그냥 희생사로만 바라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 파키 영화에서 좀 인상적인 장면이 저한테는 그 주인공인 로빈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친구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밖에 마당에서 이제 맥주 한잔 하고 이제 이 한국인 친구가 절친인 친구가 노래 좀 해보라고 계속 재촉을 해요. 그러니까 기타를 꺼내들고서 기타를 치면서 그 노래를 하는데 간절이라는 노래였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노래 되게 잘한다 그러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노래가. 근데 사실 그런 장면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딱히 그런 장면을 되게 미디어에서 본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되게 평범한 장면인데, 물론 영화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정말 우리랑 똑같이 노래 부르고, 똑같이 즐기는 그런 측면의, 그런 삶의 평범한 측면을 보여주는 거. 물론 그 네. 장면은 좀 우정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장면이기도 난 노래 하죠. 부르러 하면 트로트 부를 줄 알았어요, 저 사실. 왠지 좀 그런 고정관념이란 거 네. 자체가. 네, 외국인들, 맞아. 그쪽에 그 전국 노래자랑, 저번 저희가 했지만은 전국 네. 노래자랑 또 프로에서 그 뭐 명절이나 이럴 때 이주노동자 특집 해가지고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노래자랑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은 좀 가요라던가 대중가요라던가 트로트 이런 걸 부를 거라고 생각했지. 간절히 이런 노래는 좀 덜 알려진 좀 서정적인 곡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인디밴드에서 이걸 위해서 특별히 만든 것 같던데 엔딩 크레딧에 따로 그 가사하고 그 만든 사람하고 이렇게 이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네, 그랬어요. 근데 저도 처음 노래는 들어봤어요. 그 좋은 노래였고, 네, 네. 근데 또 동시에 좀 예전에 민가 느낌이 조금 들어가 있기도 저는 좀 아, 들었어요. 운동권 노래처럼요? 살짝 네. 그때 그런 좀, 안치환 씨가 부르는 그런 예. 노래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예. 통기타 예. 치고, 저는 브로콜리 너마저나 이런 인디밴드를 생각했는데 다들 옛날 노래 생각하셨군요. 네, 뭐 저는 뭐 파키는 그다지 별로 이렇게 할 얘기가 없네요. 왜냐면 이렇게 뭔가 완성도나 이야기 내용하는 바는 이미 충분히 우리가 얘기한 것 같고요. 완성도나 이런 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뭐 더 이상 코멘트 할 게 가면은 없고. 뭐 좀 그 네. 영화적 완성도보다는 진성성 위주로 이런 영화 좀 네. 보는 게 네, 낫겠다. 네, 맞아요. 이미 내용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스토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사실 이제 끝에 가서 이제 어떻게 바퀴가 모르고 자기가 뭐 단속 걸려가지고 뭐 오늘 영화 그 대본 모임 마지막 리허설에 늦게 리딩 오잖아요. 모임, 네. 리딩 모임에. 근데 그렇게 해서 우연히 자기가 이제 그 불법 이주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데 그 절친이 얘를 찾잖아요. 어디 네, 갔는지. 근데 저는 그 마지막에서 그러니까 그 찾다가 이제 카톡으로 이 로빈이 보내요. 우리 집에 뭐 밥 먹으러 와라. 오라고. 예. 근데 얘가 딱 가니까 문 잠겨 문이 있고 잠겨 있고 없죠. 없죠. 예. 저는 근데 그렇게 끝난 장면이 되게 여운이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여러 파키가. 가지 궁금증을, 암시가 예. 있죠. 그 잡혀가지고 이제 추방되었다는 메시지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로빈이 혹시 잡혀간 거 아닐까? 얘가 정말 쫓겨난 건 아닐까? 그렇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일부러 여운을 남겼는데 사실 이런 게 저는 좀 이게 영화가 그래서 포텐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네. 뭐 기술적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조금 더 다듬으면 정말 충분히 상영되고도 남으면 괜찮을 너무 작품이 후하게 아닌가. 평가해 주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좀- 38분인가? 네. 38분 네. 단편이기 때문에 극장 상영은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상업성이나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야기의 진정성까지 부정하진 않지만 상업성이나 완성도나 이걸 과연 내가 돈 주고 볼까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상수약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안 볼 영화를 지금 2편이나 봤는데 보면서 느끼는 바는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도 많고 우리 사회에서 거기 인정해야 될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많지만 이게 영화관에 걸린다는 거는 좀 오히려 이런 영화만을 따로 취급하는 영화관이 있으면 또 모를까. 이게 지금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저는 이제 3사 영화관에 걸린다는 거는 요런 영화 같은 상상하기 힘들 경우에는 것 또 같아요. 해피빈에서 이제 후원을 했잖아요. 네. 네이버 한 게임이니까 네이버 자회사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후원을 했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인터넷에서 네이버 홈페이지 이런 데서 뭐 좀 볼 수 있게끔 일부 유료 뭐 무료를 상영이라든지. 하든 아니면은 네. 뭐 네이버에서 뭐 지원을 하면은 해서. 해피빈 있는 거 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역으로 그런 사이버머니식으로 네. 뭐 한다던가 그런 네. 식의 그거는 뭐 좋은 뭐 아이디어 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 상영 얘기를 하셔서 말씀인데 이런 영화 즉 소수인이나 주변인에 대한 영화가 갖는 한계가 그런 것 같아요. 대중은 네. 사실 대중은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중이 그래서 그 소수인에게 공감이나 관심을 가질 만한 접점이 좀 다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보다 적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딱히 이 문제에 정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이주 노동자를 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훨씬 많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그 소수인에 대한 영화가 갖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네. 제도가 저는 좀 있었으면 해요. 그러니까 그 스크린 커터제가 있는 것처럼 네. 이런 식의 독립영화, 단편영화, 이런 소수 영화들 같은 경우에서 영화관에서 일정 시간 정도 좀 잘못된 예지만 예전에 그 앨범을 내면은 건전가요가 들어갔잖아요. 꼭 한 곡씩.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을 영화관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매출이 되는 영화관에서는 네. 일정 규모가 어느 정도는 좀 이런 거를 무료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고 일반 대중들은 이제 무료로 볼 수 있게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근데 항상 이주 노동자나 이주민들을 위한 복지 이야기가 나오면 대중은 항상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도 먹기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한국의 독립영화 하는 사람들은. 네, 저는 그것까지 그러니까, 포함해서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도권으로 되는 문제는 굉장히 첨예하고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지나치게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봤다고 해서 포장의 완성도까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상영관에 걸린다는 건 상품이란 얘기고, 거기에 일정 수준이 넘지 않으면 결국 대중은 외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이 정도의 완성도라면 저는 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대중들은. 저도 뭐 거기에서 네. 그러니까 거기에도 공감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교육면이나 이런 거부터 처음부터 다 다시 제도가 돼야 되는 이거는 조금 논외의 주제에서 너무 벗어나는 문제인 것 사실 같아서. 독한 역사님이 하신 네. 말씀 중에서 우리 사회가 그 보통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자 뭐 이런 얘기하면 한국인들 먹기 살기 힘들다 이런 그렇죠.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런 말 많이 근데 하셔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주 노동자는 한국인이 아니다. 그렇죠, 이주 노동자는 한국인과 다른 타자이다.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네, 라고 그렇게 하는데 요거는, 사실 이 영화에서는 예. 그 반대되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저희가 같아요. 항상 적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 대립각 설정을, 태세 자체를 잘못 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주 노동자가 들어와서 한국에 그 일자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 그 이주 노동자를 불러들인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 때문에 그렇죠. 노동 환경이 나빠진 건데. 근데 그들을 설득하는 데는 굉장히 이제 많은 노력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분 말씀 들어보면 한 15년 정도 이주 노동자들이 예. 한국에 온 지 한 15년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타자로서 살던 삶을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시각을 전환시키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노력들은 저는 응원해주고 싶어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차츰차츰 쌓여야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런 인식의 전환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근데 이게 예. 영화나 예술 측면으로 접근한다는 건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해요. 운동이나 오히려 좀 이렇게 무거운 방법이 아니라 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예술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는 또 이것도 굉장히 또 부정적인 게 아니라 해피한 방법으로 접근했다는 것 자체는 저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그게 바로 이야기가 갖는 힘이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이 영화 보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들 우리다 타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그렇죠. 사람이다 그런 걸 이렇게 보면 한국말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네, 한국사람처럼. 욕하시는데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욕도 정말 자연스럽게 잘하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상한 나라의 산타 이야기를 이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영화도 참 할 말이 많은 영화죠. 네, 예. 저는 완성도나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기법이나 뭐 편집, 음향 모든 면에서 파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파키 보면서 조금 그렇게 좀 너무 그런가? 이런 생각했다가 이상한 나라의 산타를 좀 보면서 이 정도면 한 2-3번 정도 더 찍으면 상영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완성도의 기준은 상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네네. 저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작은 말씀은, 독립 영화관에서라도 조금 이렇게 걸어서 뭐 길게 뭐 몇 주라도 이렇게 걸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이상한 나라의 산타는 단순하게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좀 인간 소외에 대한 이야기를 맞아요. 좀 확대해서 이야기를 좀 담고 있어서 한국 사회의 또 예, 단편도 좀 예, 담고 그래서 있고. 네. 흥미로운 시각이 있었어요. 특히 또 그 로빈 셰이 감독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롱리를 찾아서라는 극영화에서 그래도
한번 이제 뭐 전 투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형급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영화라는 장르에 대한 이제 학습이 어느 정도 많이 되신 분 같아요. 네. 하고 이 시나리오를 한 2, 3년 전에 쓰셨다고 하니까 그 전부터 아마 저희들보다 이제 영화에 대한 이해도나 공부라던가 높으신 이런 것 것들이 더 같아요. 높으신 분이실 수도 네. 있죠. 상영 그 스크린에서는 굉장히 귀엽게 눈도 초롱초롱하고 이렇게 기즈모 약간 닮게 이렇게 나오셨는데 GV 할 때 실제 모습을 뵈니까 되게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고생을 하시는 머리도 모양이에요. 많이 하시면서. 영화가 힘드셨나봐요. 이게 찍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 이렇게 앉아서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창작의 그 과정은 그럼요. 네, 네.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이상한 나라의 산타도 30분 정도 되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4회에 걸쳐서 찍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네. 촬영하는 동안 정신이 없었다고. 근데 사실 영화가 뭐 예산도 넉넉하고 뭐 그러면은 아마 훨씬 길게 더 찍을 수 잘 있는데 나오겠죠. 예, 이게 또 사회-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 이제 쉬는 날 하루만 또 촬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평일에는 또 생업에 종사하시고. 네. 근데 저는 이상한 나라의 산타에서 굉장히 좋았던 측면이 이 영화가 반전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이게 캐릭터에 관한 반전이었는데 네.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교수가 이 로빈이랑 산타하고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냐면 교수가 이제 처음에 우리는 교수인지 모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교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어떤 젊은 남성이 쇼핑백을 들고 밖에 날씨가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 날에 이 아파트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어떤 외국인 같이 생긴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인 이 교수가 처음에 영어로 하죠. Sorry, I cannot help you라고 그랬던 것 아유, 같아요. 발음이 전화, 예. 좋았어. 역시 예. 교수님 발음이에요. 네. 네, 사실- 전화 딱 받은 척 하면서 예. 이제 sorry, I cannot help you 이렇게 예. 하면서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 교수가 기다리던 산타였죠. 네, 이벤트 회사에. 이벤트 회사에서 네, 보낸 그 산타였죠. 장면 자체가 보통 이제 저희 한국 사람이 이주 노동자를 대하고 있는 자세가 많이 좀 그쵸.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저도 장면에서요? 네. 무섭거든요. 사실. 네. 무섭다는 것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좀 무서워요. 사실 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같은 한국 사람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내가 대응 방법이라던가 어떤 몸짓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위협하는 몸짓인지 아닌지 있는 것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일단 겁이 나는 거죠.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인종적으로 우리가 그 호모지니어스라고 하잖아요. 네. 한 인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이중 노동자라고 치앙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마 이중 노동자뿐만 아니라 피부색이 다른 어떤 인종이면 그렇죠. 근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인은 좀 예외로 할 거예요. 예. 백인에게 갖는 자세는 좀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에게 갖는 자세가 근데 달라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끼리도 피부가 조금 검하면 우리끼리도 놀리지 않나요? 저 지금 예, 중에 그쵸, 그런 놀리죠. 친구가 있었고 예, 좀 예. 피부가 까만 여자애가 예. 예, 있었는데 극동아시아 쪽 사람들이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마 백인에 예. 대해서 좀 우월하게 보는 그런 시각도 반영된 게 예, 아닌가 싶은데 확실히 뭐 흑인이나 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노출된 게 많으니까 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이 위협하는 행동이 아니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동남아 쪽 이쪽 네.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사실 아는 정보가 잘 네, 없잖아요. 미디어에서 많이 보지 않죠. 예. 우리가 인도 영화를 네. 개봉하는 경우는 많이 보지도 않고. 사실 뭐 방글라데시라고 하지만 지도상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실제로 동남아 분들이 굉장히 해피하신 분들이 많죠. 굉장히 이지고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느긋하고, 네.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오히려 유머와 해악이 더 많은 사람들인데, 굉장히 이제 피부가 까맣다는 이유로 그걸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근데 많아요. 지금 뭐 저희 독한 약사님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오래 살다 오셔서 동남아 문화에 좀 더 우리보다 많이 아시는 분이고 지금 네. 치앙님이 좀 제가 볼 땐 좀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이라도 흑인 같은 경우는 미국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잖아요. 뭐 코미디로도 예. 많이 나오고 또 농구를 네. 봐도 뭐 많이 나오고 하고 근데 또 저쪽에 네. 그 미국의 그 오바마 형도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도 흑인이고 그래서 미디어에서 많이 보는데 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도 문제에 이렇게 많이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 교수가 그래서 처음에 이 산타로 분장한 로빈 씨를 만나는 장면이 정말 그 굉장히 미세하게 그 장면 설정을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리고서, 동시에 자신이 뭐 뒤에 교수란 직업이 밝혀지지만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교수랄 때는 근엄하게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매너 있게. 매너 있게 자기는 또 네. 대하려고 하는 위선이 더 이제 드러나죠. 또 그렇죠. 드러나죠. 근데 나중에 가면 위선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제가 본 그 캐릭터의 반전이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 또 흥미로운 대사가 교수가 한 대사 중에 이제 그 자기 아내하고 이 로빈이 술을 한 잔씩 위스키를 마시면서 조금씩 취해가는 동안에도 교수는 술을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아요. 그쵸. 그 끝에까지 꿋꿋한 자세를 어느 정도 유지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지켜보고 그러다가 이제 로빈이 뭐 회사에서 뭐 힘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수가 중간에 끼어들어요. 그러면은 인권센터에 신고하시죠. 네. 그 말을 2번이나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두 명은 정말 이제 술을 함께 마시면서 점점 친밀감을 높여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 장면에서는 타자가 교수가 아니었나 싶은데 네. 아무튼 근데 그 교수는 거기서도 근엄하게 인권센터에다가 자기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거를 고발하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맞는 말이잖아요. 교수님 예. 말씀이시죠. 교수님 말씀 말이고 근데 맞는 말인데 네. 사실 그거를 넣음으로써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선자였는지가 나중에 가서 밝혀지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그 끝에 가서는 이 로빈 씨에게 욕도 하고 그러면서 그 껌둥이라는 말도 하면서 그 로빈 네. 씨에게 그러니까 좀 줄거리를 너무 앞에 말씀드려가지고 잊어버리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 크리스마스에 교수가 이벤트를 부르죠. 이벤트 산타를 부르는데 그 산타가 로빈인 거예요. 네, 방글라데시에서 네, 네. 이벤트 센터에서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 가족과 그렇죠. 애인과 지낸다고 오늘은 못한다 해서 남은 마치- 사람을 마침 남은 네, 맞아요. 네, 예. 남은 네, 로빈을 남은 보냈던 로빈을 거고 그러니까 로빈은 또 이제 방글라데시가 이제 회교 이슬람 국가, 그쵸. 예, 이슬람 네. 국가라서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안 거죠. 지내는 거죠. 예. 굉장히 네. 이런 설정들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지점에서 이상한 나라의 산타가 더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허구잖아요. 일어날 수 있을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상력을 집어넣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이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굳이 우리가 파키하고 뭐 비교를 할 필요는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런 지점이 이상한 나라의 산타가 네. 더 훌륭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온 로빈이 결국에는 그 교수님의 아내가 교수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람을 피기 때문에 그 애인을 만나러 크리스마스니까 애인을 만나러 나갈 것이라는 걸 눈치를 채고 그 로빈을 못 가게 하죠. 로빈 산타를 못 가게 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장면이었던 거죠.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앞에 이제 그 애기한테 이제 선물을 주고 있는 장면에서 네. 계속 이제 그 교수의 휴대폰이 계속 울려요. 진동으로 네, 그렇죠. 돼 있는데 설정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진동 소리를 아주 크게 음량을 높여가지고 울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진동이 예. 울릴 때마다 그 핸드폰에 들어있는 교수의 바지를 비추죠. 예, 그리고 이 진동 소리가 마치 이제 교수가 자기 마음이 이제 되게 긴장된 거를 좀 들키기라도 하는 듯이 좀 네. 심장 박동 소리처럼 이제 좀 울리는 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런 설정들이 되게 예, 좀 괜찮았어요. 급하게 심장이 네. 두근두근 뛰듯이 네. 그러면서 좀 긴장감이 뭔가 사건이 있는구나, 사연이 있구나. 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크리스마스기 때문에 로빈이 남의 가정에 이제 와서 단란한 가정에 이제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단란한 가정이 얼마나 이제 위선적인 것들로 포장되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바람을 피는 아빠와 그걸 이제 엄마는 술로 이제 해소를 항상 하면서 살고 이제 아들은 이제 모른 척하고 방에 항상 숨어 있는 말이 거의 없고 수줍은 그런 아이인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가정을 대비시킨 거죠. 그 안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숨겨진 그런 대비되는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거고. 그렇죠. 잘 정돈된 집이지만 그 안에 또 추악한 진실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로빈 감독님이 시나리오 쓰셨을 때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었는데 굉장히 그 한국 사회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그냥 전체 인간 사회라고 해야 될지 인간 사회로 봐도 될 것 예, 같아요.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네. 되게 그런 거를 설명하기 위한 디테일을 예를 들면 교수라는 직업을 설정한 것도 그렇죠. 그렇고요. 예, 굉장히 되게 그리고 또 여기 감독님이 자기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보면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되게 이해를 잘 하고서 예, 영화를 또
아내 역으로 그 나오는 교수님의 아내분으로 나오는 또 황선영 씨가 네, 굉장히 그 예, 연기를 굉장히 또 잘하셨고 그 로빈이랑 손을 잡고 이제 노래를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을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는 내용인데 그게 중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네. 술이 취해 있으니까 로빈이 기분 나빠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로빈은 또 그것도 모르고 또 이제 같이 손들고 춤추고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이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을 뒤섞어 놓은 듯한 그 그 장면은 중리가 그리고 또 또- 다른 중리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네, 교수를 그렇죠. 교수한테 대상으로 너 집에 와야 돼. 그것도 예, 되는 거고요. 다양하게 예. 다양한 예. 레이어가 들어있었던 그것도 것 반대로 같아요. 또 로빈한테 집에 돌아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로빈이 갖고 있는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가고 것이다. 싶다. 네. 한국에선 돈을 벌어서 그렇죠. 집에 갈 거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런 면들에서 이상한 나라의 산타가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런 장면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 아내 자체도 로빈과 즐겁게 놀았다고 하지만 전 또 동시에 아내 자체도 로빈이라는 존재를 무시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로빈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볼 때 하찮은 존재로 보였기 때문에 처음 본 사람한테 이제 처음부터 반말을 하고 맞아요. 아, 처음에 예. 존댓말하다 예. 술에 취하니까 반말하지 예, 않나요? 예. 그랬나요? 예, 네. 예, 처음에 존댓말. 그리고 뭐 술을 같이 먹자고 그렇죠. 이 사람 또 스케줄이 있을 건데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자기 부부 간의 일인데 사실 그 부부 간의 일을 이 앞에서 까발린다는 자체가 이 사람을 치욕스러운 부분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아나 무인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비록 술에 취해서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중세 시대나 이럴 때 귀족들이 있으면 하인이 옆에 있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자면 이 비밀도 사람은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인간 같은 우리끼리 이야기를 이해를 못할 존재니까 네. 그런 또 그런 소외감까지 느꼈어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재밌었던 게 로빈이 이제 나중에 그래서 그걸 다 알게 되고 술을 먹고 막 이러다가 교수가 이제 막 로빈한테 욕을 하고 막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껌둥이라고 예, 그러죠. 껌둥이라고 네. 욕을 하고 이러는데 로빈이 이제 방글라데시 말로 막 뭐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린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막 이제 어떻게 막 베개를 뒤지고 막 이제 소파를 다 엉클이면서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하는 그 장면에서 저는 뭔가 이렇게 폭력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었던 그 아이의 축구공을 던지더라고요. 교수를 향해서. 네, 교수를 향해서 던졌죠. 네. 축구공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겼는데 또 슬펐던 게 진짜 그게 이주 노동자의 현실이거든요. 화를 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는 폭력을 폭력으로 갚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저는 되게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위치, 이 사람들이 화를 내고 싶지만 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게 웃겨 보일 수밖에 없고 너무 스스로 그 비참한 그 위치를 그 장면 하나에 담아낼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네. 로빈 감독님이 여기서 이제 연기도 직접 하시면서 네. 되게 저도 이제 베개 이제 쿠션들을 막 헝클어뜨리면서 화를 낸 장면이 화를 내는데 어딘가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쵸, 네. 화를 내는데 뭔가 겉으로 표출이 100% 못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연기를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좀 네. 아마 좀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 개콘에 꺾기도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헐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니야. 네. 그리고 또 이제 영화가 끝나고서 자막이 모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그 장면에서 로빈 배우가 한 방글라데시 언어로 한 얘기가 무슨 뜻이었는지 네. 자막이 네. 나오잖아요. 근데 굉장히 심한 욕을 네, 하면서 맞아요. 사실 되게 강도가 센 그런 저주를 퍼부었더라고요. 그쵸, 그쵸. 예. 그것도 참 그 인상 깊었어요. 예. 네. 왜냐면 그 교수 아들을 상대로 자기가 뭐 복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의 화가 나서 그런 내용의 욕을 퍼부었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자막으로 엔딩 크레딧이 거의 다 올라가고 나서 끝에 가서 보여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전을 또 노린 거죠. 그 네, 안에서도. 맞아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정말 반전이죠. 예. 네. 보통 우리가 또 거기서 되게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술 취해도 뭐 그렇게 주사도 없고 그런 인물로 나오다가 정말 화가 나니까. 예, 그럴 수 그렇게 있다니까 나오는. 너무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만 놓고 너무 이 사회를 가해자로만 놔도 그 이야기에 오히려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둘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묘하게 교차시켜서 네. 의미를 되게 섞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입체적이죠. 입체적으로 섞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아무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뭐 이상한 나라의 산타나 파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그 감독과의 이제 질문이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그 독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저희 개업식 때 네.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상수약국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감독과의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제가 예. 그런 진사님께서. 그때 진사님께서. 네. 저작권이 진사님한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질문을 한다. 그런 네. 것들이 참 재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 마침 감독과의, 질문 시간에, 그럼 도대체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만약에 질문을 하게 된다면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감독분들한테 질문을 한다면 무슨 질문을 할까? 근데 저는 마땅히 질문할 게 없더라고요. 질문을 해서 뭔가를 궁금한 거를 답이 듣기보다는 제가 영화를 감상하면서 느낀 느낌을 같이 본 사람들, 주변 사람들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감독님과는 뭔가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묻고 싶은 생각은 좀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이제 작품을 만들어 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건데,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고 뭔가를 물어보면 사실 솔직히 되게 기분 나빠요. 왜냐면 내가 충분히 이걸 전달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걸 설명해야 될 만큼 어렵게 만들었거나 못 만들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예. 작품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GV나 뭐 이런 데 가서도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제가 해석한 거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눌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해석한 거가 어떻게 다른지는 나눌 수는 있지만 그걸 감독한테 직접 물어봐서 그거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하는 건 사실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GV라는 것도 있고 그 소통을 이해 못하면은 이해 못하는데 근데 넘어가면 사실 오늘 사실은 GV 같은 맞아요. 경우는 근데 뭐 이해를 돕는다기보다는 이 영화들이 얼마나 감독 자신의 뭐 꿈을 대변한다던가 아니면 저는 사실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했거든요. 예, 그런 그런 것들에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예. 많이 채워준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영화 배우나 영화 감독의 꿈이 있는 분이라는 거나 그리고 또 이제 로빈 감독님은 의외로 자신이 그 산타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이게 실제 자기가 정말 산타 변장을 하고 어느 가정에 찾아가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인지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아니었대요. 근데 예. 그런 거 치곤 디테일이 되게 괜찮았어요. 산타 옷을 네. 입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호호호 이거 연습하는 뭐 그런 장면이라든지 예. 되게 유머도 약간 들어있으면서 그런 디테일들을 되게 잘 살려내셨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근데 또- 저는 그 예. 엘리베이터 장면에서 좀 후시 녹음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후시 녹음을? 예, 예. 엘리베이터 안에서 후시 녹음이 뭐죠? 그 뒤에 녹음을 더 씌우는 거죠, 음향을. 예, 한 번. 왜냐하면 그 장면에서 엘리베이터 소문 때문에 네. 좀 맞아요. 예, 좀 불편했거든요. 이 소리가 예. 계속 났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뭐 끝나가는 마당이지만 한 가지 장면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로빈이 이제 산타 이걸 마치고서 그 집을 나와서 아파트 통로에서 그 산타클로스 가방에서 자기 잠바를 꺼내려고 이렇게 막 뒤져요. 네. 그 아파트 통로에서 뒤지고 있는데 그 장면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아파트 거주인 아주머니가 거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 장면이 나오죠. 저는 네. 그 장면도 굉장히 맞아요. 인상 깊게 봤어요. 근데 되게 예. 거기서 재밌는 게 있는데 그 자막이 올라올 때 등장인물에서 나오는데 이름이 저도 봤어요. 예, 네. 성함이 저쪽에 그 부인으로 나오셨던 등하고 되게 어. 비슷했죠. 예, 그분은 아마 예, 동생이 아닐까. 전 비슷한 생각을 목소리만 했네요. 출연하셨어요. 예, 예. 네, 맞아요. 참 아무튼 그걸 보고서 피부색이 다르면 정말 아파트에서 잠깐 이렇게 있는 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근데 네. 피부색이 아니더라도 좀 낯선 사람이 있으면은 요즘에 사람들이 불편해하죠. 좀 예, 무서운 일들이 많으니까. 네 맞아요. 아무튼 근데 그 또 장면- 실제로 동남아에 가면 또 피부 하얀 사람들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권력을 또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이렇게 딱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편견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를 틀에 가두고 그 사람들도 틀에 가두는 그런 일들인데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죠, 우리가.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예전에 영국이나 이런 그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 아시아나 이제 아프리카 식민지화 하면서 그때부터 좀 어떻게 그들이 이제 담론을 자기들의 이야기, 자기들 시각에서 이야기를 해오고 역사를 써온 게 지금까지도 이제 네. 지배받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뭐 좀 무거운 그쵸. 얘기긴 한데요. 사실 예전에 뭐
중국, 뭐, 몽고, 이때 이 사람들이 패권을 잡고 있을 때는 사실 뭐, 서양의 하얀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썼어, 사실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 예. 입장에서는 타자였고, 예. 네. 뭐, 아무튼, 오늘 이야기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영화를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간단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화는 공동체 상영을 신청하시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 5분이든 10분이든 함께 영화를 보시고 싶으신 분을 모으셔서 아시아 미디어 컬처 팩토리로 연락을 해보시면은 아마 영화 상영에 대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전화번호가 이제 보니까 서울 02-3144-2028번이라고 나오는데요. 혹시 영화 보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쪽으로 한번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 회에 대한 예고를 좀 드리자면요. 다음에는, 저희가 또 한 번 더 영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영화 제목이 뭐였죠? 슈퍼맨 시리즈 새로 나온 거죠? 맨 오브 스틸. 네, 저희가 좀, 요번에는 이제 다른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도 직접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로 선택을 해봤는데요. 네. 그때까지 개봉하고 있어야 될 텐데요. 요즘에, 워낙, 스펙타클해서 영화 시장이 상영관을 너무 독점하는 영화들이 많아서 사실 맨 오브 스틸이 그 중에 하나죠. 독점하고 있는. 근데 더 독점하는 영화들이 나오면은 한국에서 제작 투자하고 배급까지 하는 영화들이 사실은 제일 나쁜 영화들의 하나죠. 아무튼 저희가 오늘이 이제 6월 20, 저희 녹음하는 거는 2월 15일이고, 오늘이 6월 15일이고, 이 회차가 방송되는 건 6월 26일인데요. 저희 다음 맨 오브 스틸로 찾아뵙는 거는 7월 10일 정도? 네, 7월 10일. 아마 영화를 보고 저희 방송을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영화를 직접 보시고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게. 아마 또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미. 네, 흥행하는 걸로 한번 가보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맨 오브 스틸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상수 약국이었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